안녕하세요. 미조형 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분이 직접 겪으신 일이고요.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우연한 계기로 한 여자를 만났고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여 편의상 수연이라고 하겠습니다. 2년 사귄 수연이는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그런 점에 더욱 끌렸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사귀게 되었죠. 수연이는 평소에 사람 많은 데를 싫어해서 데이트도 항상 조용한 카페나 외진 공원 같은 데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수연이에게 왜 그렇게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냐 물으니 수연이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공황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람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그런 게 생기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물어보니 수연이는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표정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무심코 가족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연이는 제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그런 거 없다며 말도 꺼내지도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수연이의 모습이어서 당황했는데요. 그래도 사람마다 말하기 싫은 과거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맞춰주며 2년이라는 기간을 연애했고 저 또한 수연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지 않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귀다 보니 점점 저에게도 권태기가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수연이를 만나면 말수가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연이와 2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 카페에서 수연이에게 만나자고 하였는데요. 저는 카페에서 수연이에게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잠시 정적 속에 있다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라며 말했고 저는 헤어지는데 무슨 약속을 하자는 거지 생각했죠. 수연이는 헤어진 다음에 내 꿈에 나타나지 말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고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수연이는 웃지도 않았고 저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카페에서 만남을 마지막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달 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에 창문은 없고 벽은 눅눅하게 젖어 있었으며 한쪽에는 낡은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는 항상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말없이 그냥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죠. 말을 걸면 대답은 안 하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살면서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 꿈을 꾸고 잠에서 깨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매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다 보니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솔직히 잠을 자는 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친한 누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누나는 한번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떤지 묻더군요. 저는 헤어진 마당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자 누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전화 한번 해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다며 이야기했죠. 저는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헤어진 마당에 꿈에 너가 나와서 전화를 했다는 게 웃겼죠. 그런데 매일 밤 잠을 자는 게 두려웠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는 제가 걸자마자 바로 연결되었는데요. 수연이는 전화를 받고 아무 말 없이 정적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는 여보세요를 두세 번 했고 그제서야 수연이는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며 묻더군요. 저는 근황을 묻는 것도 이상하고 솔직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연이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한참 웃었는데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뭐가 그렇게 웃기냐며 물었죠. 수연이는 이후에도 한참을 웃더니 나랑 헤어지고 아무 일도 안 생길 줄 알았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한테 복수할 거라며 이야기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저도 모르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끊고 전화와 SNS로 수연이를 차단했습니다. 이후 저는 주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위에서는 그 정도면 무당한테 사주해서 너를 저주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후에 더욱 심하게 꿈을 꾸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친구들과 인터넷에서 용하다는 무속인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몇 군데를 가보았지만 제가 무슨 일로 그렇게 된 건지 알지도 못하고 사기를 치는 듯한 무속인들을 만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자 생각하고 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전라도에 있는 무당집이었는데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분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그 여자 아직 너 못 낳네 라며 말하셨고 저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를 살려줄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무당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무당은 저에게 그 여자가 널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라며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잠시 고민하더니 저에게 그 여자의 집을 아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2년 동안 사귀었으니 집을 알아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한번 그 여자가 어떤 집에 사는지 일주일간만 따라다녀보라며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물어보니 안 그러면 너 죽는다며 꼭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당 아주머니의 말대로 수연이의 집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수연이가 지금도 그곳에 사는지는 몰랐지만 이대로 잠도 못 자고 매일 밤 공포에 시달리는 것보단 나았거든요. 수연이 집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촌 끝자락에 붙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었습니다. 2년 전 연애하던 당시 몇 번 간 적 있었는데 주택인데도 외벽에 방범창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도 유독 조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은 퇴근 후 저녁 무렵에 맞춰 집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가로등 불빛을 피해 조심히 지켜봤지만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사 갔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당의 한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도 수연이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로 수연이 집을 찾아간 날 밤 저는 좀 더 가까이 가봐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 꺼진 집 안에서 수연이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조금 더 소리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 꺼진 집 안에서 형광등처럼 창백한 얼굴 하나가 창문 틈 사이로 쑥 하고 튀어나오는 걸 본 겁니다. 처음엔 착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분명히 수연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알던 수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흰자 위로 치켜뜨고 있었고 입가에는 피인지 검붉은 무언가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창문 틈에서 몇 초간 가만히 저를 응시하고 있더군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얼굴이 휙 하고 뒤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참 꺼냈는데요. 무당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그의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이야기했는데요. 뭔가 주위에 이런 짓 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걔한테 무언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그날 이후 저를 위해 구슬해 주었고 무당은 구슬할 때 계속 지니고 있던 작은 천 조각을 주며 침대 밑에 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있는 집 앞 주변에 소금과 숯, 붉은 실을 나무가지에 걸어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억누른 채 지시한 대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그리고 등 돌리고 서 있던 수연이, 그녀가 이번에는 천천히 돌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흰자만 가득했고 피범벅된 손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꿈속인데도 갑자기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연이가 안 돼, 여기서 나가면 안 되라고 말하며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을 질렀고 방 벽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은 상태로 눈을 떴는데요. 휴대폰을 보니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수십 통이 걸려왔고 문자 또한 여러 통이 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턱대고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한 거냐는 내용이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담은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수연이었는데요. 저는 무당에게 연락을 해보니 웬만하면 그 여자를 피해서 살아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 이후 저는 고민 끝에 폰 번호도 바꾸고 회사도 그만두고 타지로 이사를 다니며 벌써 3번째 이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를 간 이후에 몇 달 동안은 잘 지냈는데요. 몇 달 뒤 집으로 빈 박스가 든 택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하고 며칠을 연속으로 박스를 받았는데 얼마 뒤 몸이 안 좋아서 반차를 쓰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멀리서 보니 저희 집 앞을 서성이며 돌아다니는 여자를 봤습니다. 분명 그 여자는 수연이었는데요. 그 이후 저는 한동안 회사도 그만두고 타지에 있는 친구 집에서 머물렀고 현재는 3번째 이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연이에게서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크게 했기에 저에게 그렇게 한 건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시청자분이었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